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지방선거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투데이는 오늘과 내일 서울시 교육감 후보들의 릴레이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고승덕, 조희연 후보, 내일은 문용린, 이상면 후보의 인터뷰 일정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고승덕 후보 측에서 어제 갑작스럽게 인터뷰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와 오늘은 조희연 후보의 인터뷰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는 경기도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경기 국제 보트쇼가 개최됩니다. 올해는 안전을 주제로 진행이 될 텐데요. 자세한 내용 잠시 뒤에 알아보겠습니다. 생활법률 상담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복잡한 법률 문제 있으신 분들은 서울전화 02771국에 0945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945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법무법인 한별의 조상원 변호사가 상담해 드립니다. 오늘 방송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도 받고 있습니다. 6월 2일 월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유석현 앵커입니다. YTN 라디오 6.4 지방선거 특집기획 선택의 목소리. 네, YTN 뉴스 FM 선택의 목소리. 오늘과 내일 서울시 교육감 릴레이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감은 앞으로 4년 동안 서울시의 모든 아이들의 교육 정책을 주도하는 자리인데요. 그만큼 시민들의 올바른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고승덕, 조희연, 문용린, 이상면 4명의 후보가 현재 서울시 교육감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승덕 후보가 바로 어제 갑작스럽게 인터뷰를 취소함에 따라서 오늘은 조희연 후보의 인터뷰만 진행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후보의 정책만 갖고 인터뷰를 진행할 텐데요. 모든 후보에게 동등하게 발언 기회를 주어서 각 후보들의 교육관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진보 진영의 단일 후보죠. 조희연 후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우리 조희연 후보께서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간단한 이력 설명해 주시죠. 예. 저는 이제 대학 다닐 때는요, 서울대를 학부를 나오고요. 그 다음에 81년에 전두환 정권이 처음 출범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 반독재 운동을 했던 사람들을 대학원에 진학을 못하게 해서 저는 연대에 가서 석박사를 했습니다. 꽤 독특한 이력을 제가 갖고 있는데요. 90년에는 제가 성공회대학에 부임해서 약 25년 동안 제가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쳐 왔고요. 제가 성공회대학을 중심으로 대한대학을 만들려고 하는 나름대로의 노력들을 해왔고요. 또 하나 특이한 이력이라면 제가 94년에 박원순 시장과 함께 참여연대를 창립하는 작업을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반부패 시민운동이라든지 이런 운동들을 제가 쭉 계속해 왔습니다. 네. 그런 운동들을 쭉 해오시다가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결심하게 된 계기는 뭡니까? 예. 좀 직접적인 계기는 제가 이제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라는 전국 교수 조직이 있습니다. 민교협이라고 약칭하는데요. 거기 의장을 한 2년 반 정도 했습니다. 김상곤 교육감, 광노현 교육감이 이 민교협 의장 출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감은 대개 현장 교사들이 나오시거나 저희와 같은 이제 개혁적인 교수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되게 민교협이 상징성이 있어서 이제 상임의장들이 되게 이제 이렇게 초대를 받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출마 전에 책을 하나 냈습니다. 병든 사회 아픈 교육이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요. 저는 세월호 참사에서 또 우리 사회 문제점을 이렇게 지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병든 사회 그리고 교육의 그 아픔이 이렇게 집약되어 나타나고 제가 사회 비평가로 오랫동안 살아왔는데요. 이런 그 아픈 교육의 문제를 민교협 의장을 하면서 많이 접하게 됐고,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조금 비평을 넘어서 좀 해결해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욕심을 좀 가지고 나서게 됐습니다. 예.
조 후보님 혹시 지금 라디오를 옆에 켜놓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그렇진 않고요. 예. 약간의 잘 들리신가요? 약간의 그 울림 현상이 조금 있어가지고요. 예, 제가 여쭤봤습니다. 예, 핸드폰으로. 예. 조 후보께서는 지금 교육감 선거 출마하게 된 계기를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 현재의 교육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예. 저는 세월호 참사가 어떻게 보면은 사람보다 돈을 중시했던 우리 사회 문제점이 드러나서 저는 봅니다. 예. 그래서 교육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과도한 입시 경쟁 속에서 우리 학생들이 매일매일 죽어가고 있다. 예. 특히 서울 교육은 이 학교 간의 서열이 이제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요. 사교육이 입시 경쟁을 부추겨서 여러 학부모님들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는 어쨌든 아이들을 중심에 놓고 저희가 슬로건도 교육도 사람이 먼저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중시하는 교육으로 서울 교육이 전면적 전환을 하고 패러다임 전환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를 좀 바로잡아야 될 서울교육청이 전국 서울교육청에서 청렴도가 17등 꼴등입니다. 그래서 그때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뭔가 제가 좀 새로운 바람을 좀 일으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바꿔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 지금 저는 근본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그 입시 경쟁이나 이 부분들이 지금부터 한 30-40년 정도의 우리 사회가 굉장히 말하자면 발전 수준이 낮았을 때의 교육 패러다임, 교육 경쟁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현대 사회에 맞지 않는다. 지금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된 그리고 고도 사회가 된 마당에 마땅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입시 경쟁이나 사교육 같은 것들도 대대적으로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사고라든가 특목고 이런 문제로 또 학교 서열화가 심각한데요. 저는 그래서 이제 특권학교 시대를 마감하고 일반고등학교 전성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일반고등학교, 그러니까 서민의 자녀들이 다니는 인근의 일반고 학교를 통해서도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애들을 보내고 거기서 이제 자신들이 원하는 대학에 좀 갈 수 있는 좋은 대학도 인근의 일반고를 통해서 가야 되는. 그런데 이제 대개 지금은 특목고나 자사고를 가지 않으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자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모든 학교를 좀 균등하게 발전시켜서 상향 평준화를 이루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최근에 그 교육감 후보들을 정책을 영역별로 평가를 했는데 우리 조 후보께서는 그 교육행정체제 관료주의 해소와 부패 방지 또는 학생 안전과 인권 또 교육과정의 질 향상 이래 해가지고 5개 항목에서 A등급을 받았어요. 그 세부적인 정책 어떻게 구성하고 계신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점에서는 약간 시청자님께 목소리를 좀 높이고 싶습니다. 지금 사실 혼탁 선거가 많이 혼탁되고 정책 선거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이 시민단체, 교육단체들이 다 모여서 평가를 했는데 제가 42점을 받았고요. 문용민 후보가 32점, 그리고 고승도 후보가 31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10점이나 차이가 있는 40점대 후보고, 문용민, 고승도 후보는 30점대 후보입니다. 저희가 정책을 사실 많이 준비했습니다. 근데 제가 10점이 높게 정말 굉장히 높은 격차가 있는데도 조 의원이 좋은 정책을 갖고 있으니까 조 의원을 뽑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유권자분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정책 선거를 말하시면서도 좋은 정책을 갖고 있는 저에 대해서 적극적 지지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을 들으시면 좀 입장을 좀 생각을 좀 바꿔주시면 제가 교육단체에 의해서 가장 좋은 정책을 가진 후보로 제가 평가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관료주의 해소나 부패 방지, 주로 이제 학생 안전, 인권, 교육 과정의 질을 향상시키는 문제, 사교육 절감, 교사의 질 향상, 이런
여러 가지 지점에서 제가 A등급을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 구체적인 정책들은 아마 예. 집에 배달된 그 공보물에 보시면 예. 이제 아주 좀 자세하게 돼 있고 저희 알겠습니다. 홈페이지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 시간 관계상 개별 정책에 대한 뭐 자세한 설명은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의 경우에 현재도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후보께서는 무상급식을 유지하고 친환경급식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예. 밝히셨는데 이게 선심성 공약이 아닌가 하는 우려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아마 학부모님들이 가장 원하시는 정책이 아닐까 싶어요. 네. 애들한테 좋은 음식을 급식으로 먹여야 된다. 아마 그게 가장 소망사항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아까 제가 세월호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돈을 우선 학생들의 먹거리나 안전이나 이거보다는 돈을 우선시할 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은 비용이 들더라도 예.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이미 서울에는 초등학교, 중학생에 대해서 무상급식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인천 같은 경우는 중학생 무상급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이미 서울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과 시청, 구청이 함께 예산을 분담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문제는 이제 이 친환경 급식인데요. 문용민 후보께서 사실 서울교육감 시절에 친환경 식자재 사용 비율을 대폭 낮췄습니다. 네. 70%에서 50%로요. 네. 심지어는 농약이 과학이다는 그런 홍보를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친환경 급식에 관해서는 비용이 들더라도 예. 서울시청의 협력을 얻어서 저는 현재 농약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을 넘어서 저는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그리고 유전자 변형식품이 없는 그런 안전한 친환경 급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오히려 더 나가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혁신학교에 대해서도 딴 후보와 조금 의견이 다르신데 내일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는 문영연 후보는 폐지하겠다고 밝혔는데 오히려 혁신학교를 확대하겠다고 하셨죠? 맞습니다. 예. 이게 아마 다른 후보하고도 저하고 가장 차이가 나고 문영민 후보께서는 혁신학교를 폐지하겠다고 했는데요. 예. 사실 혁신학교는 일반고 공교육의 중심이 되는 일반고를 살리기 위한 가장 중요한 실험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학력과 인성을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하는 실험이고 예. 학생이나 학부모의 만족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대학 입시 성적도 좋다는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학생들이 세월호 사건에도 보여주듯이 가만히 있어라 이런 식의 교육이 아니고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하도록 그런 능력을 키우도록 교사들이 아주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학교 현장이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혁신은 지속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문용민식으로 혁신이 지속되건 조희연식으로 지속되건 계속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혁신, 기업도 계속 혁신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혁신을 않겠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혁신학교의 성과 그리고 개별학교에서 있는 작은 혁신들을 폭넓게 지원하는 저는 오히려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예. 끝으로 이제 선거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유권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서울교육감 선거가 화제가 되고 있기도 한데요. 예를 들면 고승덕 후보의 딸 문제가 있고, 그것을 또 문영민 교육감은 폐륜이라고 또 이렇게 비판하고, 예. 또 고승덕 후보는 이제 문영민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공작 정치다 이렇게 이제 비판도 하고 있는데요. 예. 저는 참 누구의 가정사나 폐륜이나 공작 정치나 이런 말들이 참 불편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라도 후보의 이력, 교육자로서의 자질, 서울교육에 대한 비전 같은 걸 가지고 좀 논쟁도 하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이번에 두 분의 논쟁을 보면서 참 두 분이 되시면 4년 내내 도덕성 시비라고 할까 정당성 시비 같은 것에 시달리실 수 있구나. 예. 이런 참 사실 우려를 많이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저야
후보로 나왔으니까 지지해달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예. 제가 제 자식을 키우는 심정으로 서울의 모든 학생을 책임있게 대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예. 제가 진심교육감으로 지금 제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진보진영 혹은 범야권 단일 후보로서의 저 조의원에게 조금 꼭 선택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너무 서울시장 선거에 쏠리다 보니까 교육감 선거는 좀 눈에 띄지 않는 의견도 있어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조의원 서울시 교육감 후보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내일은 문용린, 이상면 서울시 교육감 후보와 인터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다일 공동체 대표를 맡고 있는 최일도 목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나눔에 달려 있습니다. 밥 냄새가 너무도 그리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한 상에 둘러앉아 밥을 나누면서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던 이 나눔의 문화가 점점 핵가족화를 맞이하면서 너무 혼자 밥상을 대하는 세대들이 많아졌는데요. 밥부터 나누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는 나눔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기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나누자고요.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좋은 정보 다 모여있는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걸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오늘 수도권 행정 탐방 시간에는 올해로 7번째를 맞는 경기 국제 보트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생활법률 상담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발생한 일들에 대한 법적인 관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 02-771국에-0945로 전화 주시거나 샵 0945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는 수도권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이은지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손질하기 위해 다시 검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요금 누진제 축소에 대한 소비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번 달 중에 외부 용역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자친구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신이 선물한 강아지를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강아지를 때려 죽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22살 홍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홍 씨는 지난 2012년 5월 SNS에서 알게 된 여자친구 권모 씨가 자신의 연락을 피하자 권 씨를 때리고 자신이 사준 암컷 슈나우저 강아지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어제 오후 5시 15분쯤 괌을 출발해 밤 9시쯤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제주항공 여객기의 탑승구가 고장나 작동하지 않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나자 국가정보원이 상황 파악을 위해 승객 대기를 요청해 180명이 비행기와 활주로에서 1시간 동안 기다리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술에 취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양주시청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새벽 0시 반쯤 경기도 양주시 덕정동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몸을 밀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이 여기에. 수도권 이모저모. 네, 경기 국제보트쇼 벌써 7번째 쇼가 열린다고 합니다. 올해는 특히 안전을 주제로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아시아 3대 보트쇼로 자리 잡은 경기 국제보트쇼. 올해는 어떻게 펼쳐질지 경기도청 유현식 팀장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경기 국제보트쇼. 이게 며칠부터 어디서 열립니까? 예, 금년에 제 7회째를 맞는 경기 국제 보트쇼는
6월 12일부터 6월 15일까지 예. 고양 킨텍스 제2 전시장 7, 8월에서 개최됩니다. 그렇군요.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실 계획인가요? 올해는 경기 국제 보트쇼 타이틀을 2014 해양안전 컨퍼런스 및 경기 국제 보트쇼로 정하고 6월 12일부터 15일까지 이제 개최가 되는데요. 네. 경기 국제 보트쇼는 예전부터 그 안전을 주제로 그 컨퍼런스와 체험 등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네. 특히 올해에는 그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그 어느 때보다 안전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이 높은 만큼 안전 관련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그 국민적 관심에 부응하는 한편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해양 안전 장비에 대한 이해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안전과 관련한 프로그램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구체적으로는 이제 전시와 컨퍼런스 그리고 체험 3개 분야로 나누어 준비를 하였습니다. 예. 먼저 전시로는 구명정, 구명벌, 구명조끼 등 그 해양사고 발생 시 탈출에 필요한 그 안전용품 전시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주제관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은 그 해양안전 컨퍼런스로 전문 컨퍼런스와 일반 컨퍼런스로 구분해서 전문 컨퍼런스에서는 그 해외 선진 해상안전 그 전문 단체인 영국 인명구조협회 관계자를 초빙하여 영국의 해양안전 예방 및 위기 재난 운영 사례 등을 소개하고요. 네. 일반 컨퍼런스에서는 그 기초적인 안전 교육과 해양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체험이 있는데요. 그 참관객이 직접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구조 장비에 탑승해보는 그 체험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지난해 경기 국제보트쇼가 아시아 3대 보트쇼로 도약을 했는데 이처럼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네,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 해양 레저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예. 경기 국제 보트쇼가 처음 개최된 2008년 이후에 지난 6년간 그 우리 한국의 레저보트 등록 대수는 연평균 15%씩 성장하였습니다. 예. 그리고 동력 수상 레저기구 조종 면허 취득자 수도 현재까지 1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그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 그 성장하면서 보트쇼도 함께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둘째로는 경기 국제 보트쇼가 산업 전시로 정착하였다는 것입니다. 실제 전시를 통해서 기업들이 제품이 판매되고 또 정보가 교류되는 등 비즈니스적인 성과들이 가시화되면서 전시회가 해양 레저 업계에 신뢰를 준 점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예, 해양 레저 산업 측면에서 경기도가 지닌 강점이 무엇일까요? 네, 저희 경기도는 생산지와 소비지로서 모두 강점이 있습니다. 먼저 생산지 측면에서 레저보트에 필요한 기술을 경기도가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레저보트는 조선 기술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 IT, 섬유 등과 그 섬유 등 산업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실제로 국내 그 최대 해양 레저 부품 기업은 모두 경기도 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소비지 측면에서 경기도는 수도권의 2,500만 인구가 즐길 수 있는 그 내수면과 해수면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점입니다. 예. 대중화된 국가의 그 해양 레저 문화는 주거지 근처에서 한낮을 정도 네. 보팅을 즐기는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해양 레저 시장이 이제 확대를 네. 예, 보트나 요트 보통 가격이 얼마 정도 하나요? 좋은 건 뭐 이거 작게는 5천만 원에서 뭐 또 2천만 원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작게는 5천만 또 원. 그 이하도 있습니다. 또 비싼 것으로 말하자면 또 뭐 몇억짜리 뭐 몇십억도 있고요. 아무래도 좀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대중들이 주변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저가용 레저보트를 저희가 중점으로 지금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좀 요트나 보트 하면은 너무 호화스럽고 일반인들에게는 좀 거리가 있는 얘기 같은데 대중화가 가능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요 보트가 약 2천만 대가 넘는 보트들 중에서 대부분은 차에 이렇게 견인하여
끌고 다닐 수 있는 크기가 작은 보트들입니다. 예. 그 대중화된 국가들의 해양 내조 문화는 그 보팅과 그 낚시를 함께 즐기는 내조 문화입니다. 그 선진국의 그 성장 과정을 살펴보면 그 국민소득 1, 2만 불 시대에는 이제 골프, 스키 같은 내조 스포츠가 최근에 이제 아웃도어 캠핑으로 성장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는 해양 내조 산업이 확대될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경기 국제보트쇼 해외 교류도 활발하게 하고 있다고요? 네.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네. 경기 국제보트쇼는 내수시장 활성화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 그 한국 해양 내조 시장을 알리고 국내 기업의 해외 수출을 지원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예. 작년에는 그 세계 최대 해양 내조 부품 전시회인 네덜란드의 그 해양 부품 전시회가 있습니다. 매치라고 하는데요. 예. 이 매치에 한국관을 최초로 개설하여 그 진출하였고요. 예. 올해 초에는 그 미국 상무부하고 또 미국 해양협회와 공동으로 한국 참관단을 구성해서 우리나라 기업을 미국 시장에 소개하기도 하였습니다. 예. 경기국제보트쇼가 그간 얻은 타이틀도 아주 많던데 타이틀을 좀 네. 소개를 해 주실까요? 네. 경기국제보트쇼는 국제전시회 인증과 유망 전시 선정 등 국내 인증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여러 인정을 받았습니다. 예. 2011년도에는 한국에 유일하게 세계 보트쇼 연합 회원 자격을 획득했고요. 네. 2012년에는 세계 해양협회 회원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에는 미국 상무부의 무역 전시회 인증도 받는 등 전시회의 품질과 수준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예. 이러한 인정을 통해서 전시회가 신뢰를 얻음으로써 그 양질의 해외 참가 업체와 바이어 유치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청 서비스 산업과 마이스 산업 유연석 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외국인을 만나면 말문이 막히신다고요?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친절한 한국인으로 만들어드립니다. 켈리와 함께하는 친절한 Korean. 안녕하세요, 켈리 캠입니다. How do you spell that? How do you spell that? 표현 배웠는데요. 제가 It's Kelly. K as in kite, A as in apple, L as in lemon, and I as in India로 대답했습니다. 전화 통화할 때 잘 안 들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철자를 전달하기 위해 알파벳의 글자 다음에 그 글자로 시작한 단어 얘기하면 합니다. 이름 같은 경우 미리 단어 정해놓으면 좋겠죠? So, my name is Kelly. K as in kite, A as in apple, L as in lemon, and I as in India. And I'm at YTN. That's Y as in yellow, T as in truck, and N as in navy. Okay, great job. Have a great 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 수도권 투데이. 더불어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꿈꾸며 여러분의 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수도권 투데이 생활법률상담실 조상원 변호사님. 네, 조상원 변호사입니다. 네, 매주 월요일에는 생활법률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의 법률 고민 해결해드립니다. 그냥 넘어가기 억울한 사연들 보내주시면은 조상원 변호사께서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5271번 들어온 내용인데요. 친구에게 비싼 가격에 카메라를 빌려줬습니다. 그 친구는 자기 형에게 다시 카메라를 빌려줬는데 그 형이 카메라를 떨어뜨렸다는 겁니다. 액정이 파손됐고 다른 부품도 고장이 의심되는 상황인데 그 친구 형은 연락이 되지 않고 있고 친구는 미안하다고만 하고 수리비 얘기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정말 비싼 카메라라서 꼭 수리비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내용인데 이런 경우에는 그 형이 수리비를 내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그 친구와 형이 전부 다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선 이렇게 이제 친구에게 무상으로 물건을 빌려주는 것은 민법상 이제 사용대차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러한 사용대차를 하게 되면 그 물건을 빌린 사람은 나중에 그 물건이 아무런 하자나 고장이 없이 다시 그대로 되돌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 형은 본인의 과실로 예. 이 그 카메라를 고장을 냈기 때문에 과실 책임이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는 계약상의 책임으로 예. 그다음에 형은 그 과실상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으로 둘 다 그 책임이 있는 거죠. 상담자분에게 예, 그 배상을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예, 지금 그 친구는 수리비 얘기를 회피하고 있는데 네. 만약에 이 수리비를 꼭 받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지금 요새 그 고가의 카메라라고 하면 사실 그 가격이 정말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나가는 카메라가 있고 그러한 그 고장 수리비 역시도 막 좀 100만 원 이상 이런 고가의 수리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분께서 만약에 그 친구나 그 친구 형이 임의로 이 부분을 배상하지 않게 되면 결국은 손해배상 법적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뭐 상대방이 그것을 뭐 부인하고 있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일반 민사 소송 절차보다는 보다 간단한 뭐 지급 명령 절차라든가 이런 그 좀 간단한 절차를 밟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수리가 안 되는 경우에는 그 새로 제품을 사야 할 수도 있는데 네네. 그때는 어떻게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 만약에 그 고장 정도가 심해서 이것이 한마디로 이제 재기능을 할 수 없는 폐기해야 되는 그 상황이 됐다면 그 카메라를 빌려줄 당시에 그 중고 시가가 배상액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제품을 사는 그 가격이 아니라 만약에 일정 기간 사용하다가 빌려준 것이라면 일단 뭐 그 중고 시세를 감정을 해서 그 금액이 이제 합의를 하거나 보상을 받은 기준 금액이 될 것입니다. 그렇군요. 계속해서 다음 사연입니다. 3144번인데요. 주차해 둔 차를 어떤 차가 치고 도망갔습니다. 저는 블랙박스가 없어서 주차장 CCTV 등을 죄다 뒤져서 범인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차를 치고 간 사람은 무조건 뺑소니로 알고 있었는데 차를 수리하면 뺑소니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경찰이 그다지 호의적이지가 않아서 제가 범인도 찾고 다 한 거였는데 이 말이 맞는 건지 의심이 됩니다. 네. 차 수리비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또 왜 뺑소니가 아닌 건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선 수리비는 다 받을 수 있겠죠? 예, 당연히 그 한마디로 그 사고를 낸 사람을 이렇게 발견을 하시고 찾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당연히 수리비를 다 그 청구해서 받으실 권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차를 수리를 하게 되면은 뺑소니가 아니라는 게 맞는 얘기인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예. 일단 뺑소니라는 것은 그 사고 당시에 한마디로 사고를 일으키고 도망을 가게 되면 그 자체로 뺑소니가 되는 것이고 사후적으로 뺑소니였던 것이 아닌 것으로 바뀌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수리가 되었기 때문에 뺑소니가 아니라는 말은 뭐 좀 잘못된 맞는 말이 아니고요. 맞는 말이 아닌 것 같고요. 예. 이분의 경우에 뭐 본인이 신체적으로 뭐 다치진 않았습니다만은 차만 다친 게 좀 손상이 된 걸로 돼 있고 범인을 찾느라고 CCTV를 본인이 다 뒤졌고 많은 그 노력을 했는데 그런 거는 보상이 안 되는가요? 예, 만약에 이분이 정말 그 본인이 그런 노력을 하느라고 막 며칠이 걸려서 한참 뒤에 이 사람을 찾게 됐다면 이 사람에 대한 그 수리비 청구를 하면서 그러한 사정들을 다 함께 말씀을 하셔서 좀 더 추가적인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뺑소니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사고를 내고 도망을 가게 되면 다 이제 뺑소니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뺑소니에는 사실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해서 인적 사상, 즉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 도망을 가게 되면 이런 경우는 이제 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주 차량이 됩니다. 이 경우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뺑소니 차량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사고가 났지만 지금 이 상황처럼
사람이 다치지는 않았고 예. 단순히 어떤 뭐 신고를 한다거나 어떤 뭐 이렇게 자기 인적 사항을 남긴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간 경우에는 이제 사고 후 미조치 사건이라고 예. 해서 이런 경우에 이제 도로교통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앞서 사람이 다친 경우는 좀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고 예. 단순히 사고 후 미조치인 경우에는 그 앞선 경우보다는 좀 경한 그러한 예. 사안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생활법률 상담실 법무법인 한별의 조상원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법률 상담 필요하신 분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로 법률 상담 신청합니다. 라고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서울 전화 02-771국에 0945로 전화하셔서 성함 그리고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저희가 연락을 드립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사연 소개해드립니다. 8331번으로 들어온 내용인데요. 현재 양육비 증액 소송 중인데 전 남편이 주소 확인이 안 됩니다. 이사를 갔는지 연락도 안 됩니다. 애가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돈은 더 많이 들어갈 텐데 걱정이 됩니다. 주소 보정 명령 등본도 송달하고 특별 송달 신청도 제출했는데 부재, 폐문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전 남편에게 소송 우편물을 전달할 수 있을까요? 계속 우편물을 안 받으면 소송을 못하는 건가요? 이런 내용인데 네. 주소 보정 명령 또 특별 송달 신청 이런 게 무슨 내용인가요? 네. 일반적으로 이런 뭐 양육비 청구 소송이라든가 아니면 일반적인 민사 소송을 하시게 되면 예. 항상 상대방에게 이러한 그 관련 서류가 송달이 돼야 됩니다. 예. 그럼 이제 법원에서 그 상대방한테 송달을 하는데 그 송달한 주소는 애초에 이 소를 제기하는 사람이 기재를 하게 되죠. 예. 근데 법원에서 정작 그 주소에 가봤더니 부재라는 것은 그 아무도 없어서 전달이 안 됐다는 것. 예. 그다음에 보통 이제 폐문 부재가 그런 경우고요. 예. 아니면 뭐 주소 불명 갔더니 주소가 번지수가 뒷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많이 있다든가 예. 네, 여러 가지 이유로 송달이 안 되는 경우에 법원에서는 이 소를 제기한 쪽에다가 주소가 잘못되었거나 사람이 없으니 이 주소를 다시 한번 제대로 된 주소로 보정을 해달라라는 예. 명령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러한 주소 보정 명령이 나오게 되면 소를 제기한 쪽에서 그 사람의 그 주민등록 초본을 떼거나 법원의 보정명령서를 가져가게 되면 동사무소에서 그 예. 상대방의 주민등록 등본을 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첨부해서 다시 제대로 된 주소를 보내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 이제 법원에서 이 사람이 낮에 가니까 계속 없더라. 예. 그러면은 그 또 당사자는 특별 송달 신청이라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야간에 송달을 해달라거나 아니면 평일이 아닌 휴일 또는 주말에 송달을 해달라거나 이런 특별 송달 신청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특별 송달 신청을 하게 되면 특별히 비용이 더 많이 들고 그러나요? 예, 비용은 조금 더 들어가는데요. 애초에 소를 제기할 당시에 그러한 우편물 송달 우편료를 상당 부분 미리 지급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한도 내에서 계속 그런 송달을 하고 모자라면 당사자에게 좀 더 내라고 하고 만약에 남게 되면 나중에 소송 종료 후에 반환을 해주죠. 지금 문의 주신 분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주소 확인이 안 된다고 하는데 예. 계속 이런 우편물 확인이 안 되면은 소송을 못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아마도 이제 보통 이제 채무자나 예. 아니면은 이게 한마디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이런 사람들은 사실 공부상으로 확인을 하더라도 또 특별 송달을 하더라도 결국 그 송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서 공시 송달이라고 해서 예. 즉 법원 게시판에 그냥 그 서류를 게시를 함으로 인해서 그냥 그 상대방한테 송달이 된 걸로. 예. 근데 뭐 실제로 법원 정문 옆에 게시판에다 게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예, 이런 공시 송달 절차를 통해서 소송은 진행을 하고 판결까지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럼 이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이분은 결국 몇 번의 주소 보정 또는 특별 송달 신청을 하셔서 네. 그럼에도 송달이 안 되게 되면 결국 공시송달 신청을 하셔서 법원에서 판결을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적정한 금액의 양육비 증액 판단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사실 판결을 받더라도 이 판결이라는 것은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의무자의 재산에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되는 거지. 그렇죠. 사실 없는 돈을 만들어내는 거는 아니거든요. 예. 근데 결국 그 사람 소재가 파악이 안 되고 재산이 파악이 안 되면 결국 그
양육비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이러한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새로운 법이 제정이 됐는데요. 예.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금 제정이 되었고 예.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내년. 예, 맞습니다. 네. 이 법에서는 이제 그 양육비 이행 관리원이라는 것을 둬서 이 양육비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를 좀 관리하도록 했고요. 이 법에서는 특별히 또 양육비 채권자에 대한 법률 지원, 그러니까 이러한 그 양육비 소송이나 이런 것을 좀 지원을 하도록 돼 있고 또 긴급 양육비 지원 제도라는 걸 둬서 급한 상황에서는 이러한 그 진흥원에서 미리 양육비를 먼저 대주고 차후에 그 양육비 의무자에게 그 진흥원에서 구상을 하는 이러한 좀 그 양육비와 관련해서 제도가 마련. 제도가 마련. 그만큼 그런 사례가 많은 모양이에요. 예,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계속해서 다음 사연입니다. 0424번인데요. 개주가 갯돈을 갖고 도망갔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함께 개주를 사기죄로 고소했고 개주는 1심에서 실형 4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주가 갯돈을 변제할 돈이 없다고 버티고 있어서 받을 길이 막막합니다. 누가 재판 중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던데 그게 뭔가요? 항소심 재판 중에도 구상권 청구 신청이 가능한지요? 재판장님께서 구상권 청구 명령을 하면 어떤 효력이 있는지요? 몇 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지금 개주가 갯돈을 갖고 도망갔고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변제할 돈은 없다 이렇게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 이렇게 버티면은 돈을 받기 어려운 거 아닌가요? 예, 지금 그 사기죄로 1심에서 실형 4년을 받았다라는 것은 사실 그 금액이 상당히 큰 경우거든요. 실형 4년이라는 것은 아주 그 중한 형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금액이 크거나 아니면 이 개주가 동종 전과가 이전에 많이 있었다거나 그런 경우에 해당될 것 같은데요. 사실 그렇게 피해 금액이 큰 경우에는 사실 좀 모든 그 피해자들이 다 그 배상을 받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건 무슨 얘기인가요? 그 상담자분께서 사실 이 구상권이라는 것은 좀 그 잘못 설명을 들으신 거 아닌가 싶고요. 형사재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배상명령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배상명령 제도. 이것은 원래 이제 그 형사 절차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어떤 나라에서 형을 선고하는 것이고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민사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 개주를 상대로 피해자들이 다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형사 절차에서 배상명령 신청을 하게 되면 판사님이 형을 선고하면서 손해배상까지 한꺼번에 하라는 그 판단을 해 주시게 됩니다. 그럼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바로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형사재판 판사님께서 형사재판이 너무 지연이 된다거나 아니면 민사 그런 배상명령 판단을 하기 위해서 너무 추가적인 절차가 많이 소요가 된다면 그 부분은 민사에서 하라고 좀 받아들이지 않으실 수도 있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뭐 배상명령 신청을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항소심 중에 그런 배상명령 신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판사님께서 그 절차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줘서 그 형사 그 형의 선고와 함께 이런 배상 명령을 함께 하시게 되면 그분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으셔도 이 형사 판결문을 가지고 바로 강제 집행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문의 주신 분은 돈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어차피 사실 민사소송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형사 절차에서 배상명령 신청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생활법률 상담실 오늘 법무법인 한별의 조상원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기술감독 이택상, 구성작가 최유미,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